안녕하세요. 뜨개하는 엠마TV 엠마메이드 공방 엠마입니다. 오늘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아주 작은 미니백을 한번 라피아 실로 떠볼 건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실로 작업하셔도 되고, 저는 이번에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세아선 라피아 실인 수입 라피아를 두 볼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코바늘은 원래 5호나 6호로 둘 다 작업이 가능한데, 이 소품 같은 경우는 조금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떠지는 게 이쁘기 때문에 5호 바늘로 살짝 타이트한 감이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방에 여러 컬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선물 드리고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판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주황 컬러로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무늬를 바닥판을 뜨고 이제 뱅글뱅글 돌아서 이제 옆면을 뜨고 그다음에 뚜껑 작업하고 그다음에 손잡이 작업하고 부자재 연결해서 가방을 완성하는 건데, 저는 지금 촬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Z 플립 같은 경우에 아주 이렇게 쏙 들어가지고 팩트나 립스틱 정도 아주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 무늬가 재밌어서 배수의 원리만 아시면 제가 아는 공방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빅백으로 숄더백을 뜨거나 다른 사이즈 작업하신 걸 봤는데 그것도 다 각각 가방별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작은 가방으로 무늬를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작은 가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인스타에는 제가 아마 이름을 지그재그 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생 언니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동생 사이즈 아주 제일 작은 초미니 사이즈로 들어갈 거고요. 일단 그러면 한번 같이 시작해서 코 잡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라피아 실 두 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 같은 경우는 그람이 25g이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국산이나 다른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에 40에서 45g이 주로 나와요. 뭐 알로아나 리네아 라피아나 다른 뭐 루이실이나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라피아 실들은 거의 40에서 45g이 나오기 때문에 한 볼로도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실 같은 경우는 제가 25g이기 때문에 거의 두 볼 가까이, 두 볼 하면 사실 조금 남아요. 그래서 사람 손땀마다 실 들어가는 양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블랙 색상을 제일 좋아하는데 무광이라서 되게 예쁘고요. 근데 코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는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라벤더 컬러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볼은 놔두시고 한 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슬, 이 네모 판 같은 경우에는 이 밑판에서 이 방향으로 떠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서 편뜨기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요 무늬가 5무늬 총 10코를 일단 사슬로 잡아줄 거예요. 자, 사슬 10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코의 사슬을 잡았으면 기둥코, 단을 올리기 위한 기둥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데, 기둥코 빼고 원래는 이 코가 이제 첫 코가 되겠죠. 그래서 번호를 붙인다면 제가 이 번호를, 사슬 번호를 1, 2, 3, 4 이렇게 붙일 건데요. 이게 이제 짝수로 이루어지는 무늬인데 크로스 무늬예요. 결국은 교차 무늬인데
이제 1번과 2번을 자리를 바꾸어서 뜰 거고, 무늬는 짧은뜨기를 먼저 뜨고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뒤로 백해서. 그래서 이 칸을 건너뛰고 그 다음 칸에다가 짧은뜨기를 이 사슬 3줄 위에 거, 중간 뒷등, 그 다음에 아래 거 2줄을 걷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게 밑단 잡기가 공무원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계속 같이 이제 뜨기를 해봤는데, 이 밑단 한 2줄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 사슬이 이렇게 당겨서 뜨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잘 잡고, 한길 긴뜨기를 떠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감아서 백해서 첫 번째 사슬, 요 사슬 밑에 들어간 이 옆에 라인 있죠? 여기서 감은 상태로 백해서 한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풀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한 코 건너가서 두 번째 2번 사슬, 1번 말고 2번 사슬에다 짧은뜨기 하고 한 번 감아서 1번 사슬코에다가 뒤로 가서 이 끝부분을 잘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이게 뜨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좀 쭉 당겨주세요. 당겨서 빼고 빼고. 처음에는 모양도 안 잡히고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진행을 첫 줄은 해주시면 돼요. 요거 한 칸 비우고 다음 칸에 짧은뜨기.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감아서 그 옆에 비워놓은 칸의 사슬에 걸고 빼와서 요 부분을 잘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돌아가지 않고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당겨서 빼고 빼고, 그다음에 건너서 5번, 6번 먼저 뜨고 감아서 5번. 끼우고 여기다가 8번, 7, 8번에 8번 먼저 뜨고 감아서 7번에 한길 긴뜨기. 그다음에 마지막 코가 되겠죠. 10번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한길 긴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씩 시작코로 양쪽에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떨어지게 하는 게 무늬가 딱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대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코 따로 없으니까 약간 트위스트 된 상태에서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옆으로 누운 한길 긴뜨기 하나 해서 5무늬가, 긴뜨기가 옆으로 사선으로 보이는 것이 5개 해서 첫 줄은 마지막 채움코 없이 지나갈 건데요. 제가 채움코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무늬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돌려서 이제 사슬 하나 항상 기둥코는 빼먹지 말고, 이 보면 이제 거꾸로 돌렸기 때문에 처음에 짧은뜨기 하고 한길 긴뜨기를 했으면 돌리면 한길 긴뜨기 머리부터 나오고 그 다음 짧은뜨기 머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한길 긴뜨기 머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고 한 번 감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사슬 밑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밑부분 제일 첫 코 여기 끝부분 여기다 넣어서 쭉 당겨서 한길 긴뜨기. 요 두 단이 조금 까다로워요. 다음에 이 짧은뜨기 코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에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제껴서 해주셔야 되는데, 요 사슬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코를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이 대각선 한길 긴뜨기에 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요렇게 대각선 있는 바로 밑에쯤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막 이렇게 뒤집어 보려면 잘 안 보이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자리가 잡히고 이게 한 바퀴 나중에 돌아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끝코가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다른 곳에 꽂혀 있다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한번 감아서 이렇게 제껴내서 이 밑에 사슬에다가 지금 이렇게 쭉 당겨서 한길긴뜨기, 또 이 두 개 중에서 오른쪽 한길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감아서 이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에 한길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자, 밑에 이렇게 꼬여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끝에다가 한길긴뜨기. 자, 저도 이렇게 모양이 약간 울퉁불퉁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 이렇게 되면 약간 뭔가 덜 끝난 것 같은 느낌, 약간 한 개가 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대로 계속 무늬 배수를 하시면 약간 지그재그로 진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끝이 되어서 제가 정리하는 시접고를 끝부분에만 하나 넣을 거예요. 두 번째 무늬부터는.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한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개만 넣고, 이건 무늬에 카운팅 하지 않는 그냥 여분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여분코고, 다시 돌려서 사슬 하나, 이 짧은뜨기는 건너가서 요 한길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한번 감아서 요렇게 제껴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전에 했던 짧은뜨기 머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찾으셔서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요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V 짧은뜨기 보이고 짧은뜨기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덮여 있어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짝 열어보시면은 앞에서 떴을 때 짧은뜨기 무늬가 보이고 그 머리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단을 올리고 나서 이 첫 번째 자리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충 위치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무늬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무늬까지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번 차분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한번 감아서 이렇게 제껴서 요 부위에 오른쪽 짧은뜨기 머리에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제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비는 것 같은 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채워주시고요. 돌려서 사슬 하나, 이 자리는 뜨지 않아요.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하나 한번 감아서, 이제부터 좀 잘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끝에 짧은뜨기가 있고 여기 머리 한길긴뜨기. 무늬가 실제로 지그재그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자리에는 짧은뜨기를 하고 한번 감아서 짧은뜨기 자리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 무늬 자체도 교차인데 이제 여기는 사실 밑단이 아니고 그 밑단이죠. 그러니까 그 밑단에서 했던 앞부분을 보고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 바로 요 앞코에는 요 밑에 단에 있는 한길긴뜨기 머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고 한번 감아서 밑에 단에 있는 짧은뜨기 요렇게 해서 반복하시는 건데요. 자, 한길긴뜨기 머리 감아서 여기 짧은뜨기 보시면 넣고, 자,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됐는데 여기가 좀 비어 보이죠? 제가 이걸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보고 여기를 이렇게 한 칸을 딱 채우는 게 크게 양쪽 시접 넣는 것보다 훨씬 모양이 안정감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니까 끝에 꼭 짧은뜨기 하나 해서 조금 메꿔주시고 뒤로 돌려서
사슬 하나 하고 여기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크로스, 한길긴뜨기 계속 반복해서 총 14단이 될 때까지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걸쳐져 있는 무늬이기 때문에 세는 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는 방법 요 줄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자, 크로스, 짧은뜨기 마지막에 하나 채워주시고,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이 길쭉한 긴뜨기 무늬를 세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 지금 4단 떴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봐도 4줄이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네. 총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무늬가 4줄. 그래서 4단 뜬 거고, 여기도 가방, 완성된 가방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코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크로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칸이 될 때까지 바닥을 뜨고 옆면 이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저는 밑판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뜬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단을 총 뜨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서 끝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 돌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고 이 옆면부터 코를 하나씩 다 짧은뜨기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단에 한 코, 한 코에는 하나 1대1로 단에도 하나. 그래서 총 이제 코를 그렇게 줍게 되면 이제 여기서 14개, 여기서 10개, 여기서 14개, 여기서 10개가 해서 이제 전체 코를 한 바퀴 싹 돌려주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제 꺾으면서 무늬를 만들 건데요. 사슬은 일단 하나 해주시고요. 첫 번째 단, 두 번째. 항상 한 단에 한 코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려드릴 때 여기 보면 좀 길쭉하게 생긴 두 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짧은뜨기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어요. 짧게 동그란 부분. 여기다가 하나, 그 다음에 길쭉한 데 있어요. 여기 길쭉한 데 하나, 동그랗게 매듭처럼 돼 있는데 하나. 이렇게 하면 한 개씩 잡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옆면에서만 총 14개. 혹시 동그란데 넣기가 찌르기가 어렵거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서 잘 안 들어가거나 안 보인다 하시면 요 밑으로 찌르셔도 돼요. 이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일정한 자리로 쭉 잡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제대로 잡혔는지 이 코를 보시면 돼요. 요거는 사슬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5개가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러면은 요 마지막 거는 해주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총 개수가 14개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개를 걷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울퉁불퉁해서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나. 그래서 원래 코너 자리를 2개씩 잡거나 가방에서는 바닥에서 그렇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각이 지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넘어가지기 때문에 여기다 2코씩 해서 하면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타이트하게 여기 잡고 해서 저는 여분 코너에 없이 다 하나씩 잡아줄 거예요. 하나, 둘, 좀 그러니까 이 코너를 뜰 때는 조금 당겨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게 이렇게 서야 되니까 최대한 당겨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처럼 이거 지금 저도 한 코를 지금 밑으로 감싸서 지금 잘못 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옆단을 잡을 거니까 그냥 개수만 여기 10개가 맞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면서 10개로 해서 개수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14개 하나, 둘, 셋, 넷. 여기 찌르기시기 힘드시면 이 밑으로 그냥 이렇게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 줄 걸리면 조금 불안정하니까 2줄 밑으로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러면 이 첫 코랑 되게 먼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당겨서 자, 여기 또 잡아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돌아주고 여기는 코 머리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잘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좀 코너가 타이트하지만 이 짧은뜨기 머리 처음이 첫 코니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꺾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짝 올라가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다 잡아줬죠. 그러고 나면 여기도 지금 사슬 하나 했던 자리가 있고 여기 빼뜨기 사슬 이렇게 2개 연속으로 보이는 게 빼뜨기 사슬.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짧은뜨기로 세팅이 되었죠. 자, 이제 무늬를 만들 건데요. 자, 뒤로 돌려서 사슬 하나를 하고 옆면은 원통뜨기가 아니라 편뜨기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가 지그재그로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돌게 되면은 무늬가 이런 지그재그 무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그 저희가 코바늘 헤링본 뜨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백스티치 뜨기가 어려운데 뒤로 오는 무늬가 어려운데 헤링본 같은 경우는 이 무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단만 잘 세팅을 해주시면 방향만 그렇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슬 하나 하시고 이제 짧은 뜨기 할 차례죠. 그래서
요 코 말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다음에 한번 감아서 이 짧은뜨기에 이렇게 옆칸의 짧은뜨기에 V의 밑단이 있어요. 그 V 밑단, 요 뾰족하게 모이는 부분 그 아래 단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한길 긴뜨기 크로스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코 건너가서 짧은뜨기 뒤로 가서 요 V의 밑에 주시고, 무늬 자체는 똑같아요. 건너가서 짧은뜨기 감아서 이 V의 밑에 꼬리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 하나 건너가서 짧은뜨기 한번 감아서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단이라서 조금 이 짧은뜨기의 뒷부분을 보고 떠야 해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따가 아까 바닥 떴던 상태랑 똑같은 걸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V 부분의 아래쪽, 그다음에 코너 부분은 조금 자리가 타이트해서 밑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옆 짧은뜨기의 바닥 부분, 자 이렇게 제껴보면은 여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가야 되거든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요 짧은뜨기의 밑도 건너가서 짧은뜨기 하나 하고, 요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짧은뜨기 아랫부분, 우리 겹 짧은뜨기 할 때 보면 이 짧은뜨기 밑에다 찌르잖아요. 그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건너가서 짧은뜨기 하고 한번 감아서 이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짧은뜨기의 밑부분 길게 걸어 빼오시고 건너가서 이렇게 밑에 부분 건너가서 밑에 부분 건너가서 요 짧은뜨기 아랫부분 건너가서 뺐던데 아랫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너는 조금 멀어 보이지만 코를 잘 보고 건너가서 요렇게 건너가서 짧은뜨기 여기 건너가서 짧은뜨기. 굉장히 복잡하고 엉켜 있어서 또 여기다 잘 찾아서 약간 뭐 위아래 어긋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벌려보고 위치에 찾아주시면은 이게 또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살짝 틀려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이 많아서 뭐 정확하게 어디에 해야 될까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뜨개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가볍게 이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금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늬를 자리를 잡아줄 거예요. 자, 쭉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두 칸이 보이거든요. 이 두 칸의 앞자리에다가 짧은뜨기 뒤로 짧은뜨기 하고 나면 이제 여기 지금 쭉 한 바퀴 처음 시작한 이게 보일 거예요. 무늬가 이제. 그래서 무늬를 보시면 여기가 빼뜨기 사슬 한 칸,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대각선 머리에 옆에 게 짧은뜨기,
근데 지금 붙이는 자리 잘 보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붙이는 자리에 1번 짧은뜨기, 2번 긴뜨기에서 1번 짧은뜨기 코에다 붙이지 않고 이 긴뜨기, 첫 번째 보이는 긴뜨기, 짧은뜨기 다음 칸인 긴뜨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시면 단이 올라가는 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할 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여기가 굉장히 미워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바짝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빼뜨기 할 링을 작게 줄여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셔서 긴뜨기 머리에 쫙 붙여요. 이렇게 하고 나면 돌려서 사슬 하나 하고, 자, 지금 여기서 보이는 진행 방향이 이쪽은 옛날 방향이고 이쪽이 이제 진행 방향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말고 일로 뜨개를 진행을 해야 될 때 돌렸을 때 처음 보이는 자리에 있는 한길 긴뜨기 머리에다가 짧은뜨기를 시작해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했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 구멍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길 긴뜨기 머리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그다음에 다시 요렇게 제껴서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코 보이시죠? 여기에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요거 건너가서 한길 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요렇게 제껴 보시면 짧은뜨기 코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무늬는 이제 똑같아요. 저희가 이제 세팅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무늬 옆판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보이는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머리에 짧은뜨기, 여기에다가는 한길 긴뜨기. 자, 지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보통 짧은뜨기 코에 넣는 자리를 잘 못 찾으세요. 여기다 넣고 이렇게 제껴 보시면은 짧은뜨기. 그러니까 대각선 옆줄로 이렇게 포개져서 들어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감아서, 이게 약간 코너 자리 쳤다는 이렇게 조금 밀려서 이렇게 짧은뜨기가 누워 있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찾아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넣어주세요. 한길 긴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요 V자에 짧은뜨기 머리에 넣고 여기 코너짜리 주위에서 여기까지 왔죠. 지금 이게 끝까지 돈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뒷면으로 보이는 무늬를 뜨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첫 코가 앞면이 보이죠. 짧은뜨기, 한길긴뜨기가 이제 떠나간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빼뜨기랑 사슬한 자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무늬가 끝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이 첫 코 짧은뜨기 코 옆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 머리에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타이트하게, 요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옆면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가 이렇게 옆면을 봤을 때 5무늬, 하나, 둘, 셋, 넷, 5무늬. 또 옆면을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 6, 7무늬. 또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무늬. 하나, 둘, 셋, 넷, 5, 6, 7무늬. 하나, 둘, 셋, 넷, 5무늬.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밑에 잡았던 10코 5무늬, 10코 5무늬, 14코 7무늬씩 각각 옆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고, 이렇게 한번 돌고, 안을 보고 한번, 겉을 보고 한번, 그래서 똑같이 진행해서 이 옆면도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단 정도 될게, 뭐 높이는 더 뜨고 싶으시면 위로 더 올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한 14단 정도 되도록 뜨니까 바닥이 있어서 한 높이가 많이 높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작업을 하고 위에 이제 뚜껑 만드는 것부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중간에 단을 올리다가 마지막 단 어디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셔서 여기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3번째 단 가는 길인데 이렇게 거의 끝부분 가면 이제 이렇게 2자리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뜨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마지막에 여기 걸려있는 여기까지 짧은뜨기 여기다가 최종 해주시고 한번 감아서 이 밑에 있는 짧은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까지 하고 나서 요 2번째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붙이고 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은 사슬 하나 하고 이 진행 방향의 첫 번째 보이는 한길긴뜨기 시작.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안쪽 면을 보고 뜨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살짝 제껴서 이렇게 뒤집어서 뜨개를 해주셔도 돼요. 뒤집으면 조금 더 잘 보이긴 하겠죠.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이 짧은뜨기 머리가 바로 싹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감싸서 뜨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머리에다 하고 감아서 이 짧은뜨기 머리에 넣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못 찔러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반대편에 보이는 한길긴뜨기에 이 사이로 이렇게 막 코바늘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껴진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뜨기에 약간 오른쪽 머리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 대각선을 사이로 통과하지 않죠. 이렇게 찔러주셔야 돼요. 아마 제대로 뜨셨다면 그냥 여기를 찔러주시면 통과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요 사선이 살아 있어야 무늬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 14단 될 때까지 안을 보고 한번, 겉을 보고 한번 계속 진행해 주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아직 단이 다 올라가진 않았는데 실이 이제 한 볼이 다 되어서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시작했어요. 그 연결법은 기존에 다른 뭐 뜨개 하시는 분들 영상이나 이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 거 프라다 백뜨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쉽게 하는 방법은 실을 그냥 이렇게 두 줄을 잡고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 쉽게 초보자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근데 매듭 위치를
좀 안쪽으로 들어가게 조정하시고 싶으시면 한 코를 이렇게 뜬 다음에 한길긴뜨기 뜰 때 이렇게 감아서 일단 자리에 찔러 넣고, 그다음에 세시를 여유분을 두고 걸어서 뒤에서 걸어서 나오죠. 나와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그대로 뜨고, 지금 요 실이 덜 걸어져서 나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 기존에 지금 남은 실 한 바퀴 감아서 넣고 여기 새로운 실 코바늘에 이렇게 걸어서 당겨 나오고 새 실로 떠주는 거죠. 떠주고 나면 이렇게 뒤에 두 짧은 이 매듭이 남게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뒷면에다 두고 이렇게 매듭을 당겨서 두 번 묶어주시면은 매듭 줄이 일단 안쪽 면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묶고 연결된 실로 계속 떠 나가시면 돼요. 뭐 감춰주시고 싶으시면 사실 이렇게 나중에 돗바늘로 이제 안쪽 꼬리실하고 이렇게 감춰줄 건데, 조금 밑에 깔고 떠주시면은 한 줄 정도는 감싸서 감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돗바늘로 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쪽 면에서 무늬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쪽 면 뜨고 겉면을 뜨면 이게 짝수로 끝나게 돼요. 지금 겉면을 보고 제가 지금 무늬를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홀수 단으로 떨어지게 여기까지 오면 이제 짝수 단이고, 보시면 숫자를 세어 볼게요. 옆면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 뜨게 되면은 10단이 돼서 겉면을 보고 딱 뜨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을 때 짝수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홀수단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없이, 이건 지금 제가 선을 넣어서 뚜껑이랑 경계선을 좀 지어준 상태고, 만약에 한 단을 더 뜨면 이 경계 없이 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계선 없이 하는 홀수단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11단 또는 13단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무늬는 똑같이 실 연결하는 법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무늬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교차 무늬 계속해서 떠서 원하는 높이 홀수단 맞춰서 뜨고 다시 뚜껑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영상 촬영을 위해서 11단만 뜨고 그냥 바로 뚜껑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 보시면 단을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12단 뜨지 않고 11단에서 뚜껑을 만들어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만약에 이 높이가 조금 낮다 싶으시면은 13단 만드셔도 돼요. 경계선 없는 뚜껑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바닥면에서 여기 14코 7무늬로 진행을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 부분의 폭은 딱 한 14코 정도, 그러니까 원래 옆면 사이즈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겉면 뜨게 할 차례잖아요. 홀수단까지 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하고 원래대로 무늬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보면 여기 한 무늬, 두 무늬, 세 무늬,
6무늬, 6무늬, 7무늬. 자,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않고 뚜껑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짧은뜨기 하셔도 좋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슬로 하나를 옮겨와서 약간 요 부분이 경계선이 이렇게 매끄럽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단의 경우에만 이 옆에 보이는 짧은뜨기에 빼뜨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조금 약간 납작하게 이렇게 옆으로 붙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돌려서 사슬 하나 하고 원래대로 무늬 바로 보이는 첫 한길 긴뜨기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크로스해서 무늬 자리에 해주시면 돼요. 아까 바닥 할 때처럼 똑같이 이어서 편뜨기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4코 7무늬를 가지고 왔다 갔다 네모 모양 직사각형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뚜껑이 완성돼요. 자, 여기 끝부분 한길 긴뜨기 이 끝에 머리까지 무늬까지 하고 다시 우리 아까 바닥에서 할 때 여분 코 하나로 이 지그재그 쏙 들어간 부분을 메꿔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에 여기도 똑같이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채워주세요. 이게 사실은 없어야 무늬 배수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개수가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작업을 해봤더니 너무 이렇게 지그재그로 날카로운 무늬처럼 보여서 일자 느낌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여분 코를 하나 채워주는 거고요. 돌려서 이 코는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옆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다음에 요 짧은뜨기 머리에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자, 항상 무늬가 어디 깨지는 데가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7무늬 옆면의 폭만큼 살아있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다가 마지막 이 빈 공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채워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가방이랑 차이점은 얘는 이제 짝수단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안쪽 면에서 무늬 들어가는 방향이 안 겉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거 경계선 라인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무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게 더 이제 매끄럽게 무늬를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혹시 단 높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짝수단으로 끝이 났거나 이 뚜껑 만드는 위치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는 여기다 짧은뜨기를 14코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무늬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뚜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나 13개 정도로 갈 건데 일단은 11단 정도에서 이 마지막에 이 라운딩 시키는 단이 있기 때문에 완성하고 싶은 단의 한 단 전에서 멈추시고 마지막 한 단은 요 끝부분 무늬 하나 깨서 이렇게 약간 둥글려주는 이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편뜨기 이렇게 뚜껑 부분 한 11개 정도 될 때까지 계속 한번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뚜껑 11줄까지 제가 완성을 하고 마지막 단 이제 라운딩 시키는 거 보여드리고 이 본판은 완성이에요. 이제
그 손잡이 부분 새우뜨기 하는 것만 하면 뜨게 하는 거는 끝이거든요. 자, 마지막 부분 집중해서 보실게요. 여기 이제 세는 거 보시면 뚜껑 시작 부분 여기서부터거든요. 이렇게 경계선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12번째 단 가면서 이제 끝부분 굴릴 건데요. 사슬 하나는 하고, 원래 우리가 지금 무늬 만들려면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고, 이 크로스 무늬를 할 차례인데 해주지 않고 바로 이 옆에 짧은뜨기 말고 그 다음 무늬 들어갈 차례인 이 한길 긴뜨기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바로 연결해서 해줄게요. 그러면 짧은뜨기가 2개 연속으로 되게 되죠. 한 코는 건너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짧은뜨기 해주고 난 다음에는 이 자리에는 이 크로스 무늬를 해줄 거예요. 한번 감아서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러면 결국 이 무늬 하나가 이제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다음에는 무늬를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무늬 남길 때 이제 그때 이제 대칭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무늬를 없애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애줄 거고 여기까지는 무늬를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총 7무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보이는 5무늬는 살아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무늬 깨졌고 여기 이제 깰 차례인데 여기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요 끝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셔도 되고 여기가 약간 그래도 더 라운드지게 하고 싶어 하시면 마지막 한 코는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이제 가방은 끝이에요. 이 라운딩 작업은 만약에 이거는 미니백인 경우라서 제가 한 단만 라운딩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조금 커지고 이 뚜껑의 전체 기장이 길어지면 라운드 작업을 이 정도 해서는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단 정도 무늬 깨기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가방의 사이즈에 따라서 2단을 이 똑같은 작업을 2번을 반복할지 한 번만 이렇게 미니백처럼 할지는 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10코 14단 무늬로 시작한 바닥에서 시작해서 요 무늬 돌고 뚜껑 14코로 11단 진행하고 이 라운딩 하는 요 단까지 총 12단 뚜껑 만들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끊어내고 매듭 지은 다음에 그 새우뜨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가방 완성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이 길이가 중요한 거죠. 이 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15코, 16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방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붙였을 때 자기가 원하는 손잡이 높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너무 뭐 같은 16코를 했는데 너무 길다. 그러면은 조금 짧게 해주시면 되고 기장이 안 나온다 하면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정도 기장 된 것 같아 하면 이렇게 한번 매듭 지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실이 사실 새하선 라피아 실로 사용하고 나면 이 정도 남게 되네요. 일반 라피아 실로 하시면 거의 한 볼이 딱 떨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돗바늘로 이런 남은 실들 되도록이면 안쪽 면으로 이제 가방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사이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게 거의 감아뜨는 걸쳐뜨는 무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숨겨줄 공간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몇 번 지나가서 해서 5-6cm 되도록 숨겨주셔서 끊고, 안쪽 면은 작업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뒤집어 주셔서 잘 안 보이는 부분으로 안쪽 면으로 숨겨주시고, 혹시 너무 구멍이 났거나 좀 보기 싫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가 있으면 요거 돗바늘 지나가면서 좀 메꿔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구멍 난 데가 이 부분이 보기가 싫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작업을 돗바늘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적당히 숨겨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실 이었던 부분, 실 기장이 안 나와서 이을 수도 있고, 중간에 공장에서 실을 감다 보면은 뭐 랜덤으로 걸리는 거라 저도 어떻게 개런티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공장에서 실 매듭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짧게 굉장히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매듭은 잘라내시고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길게 남긴 다음에 숨겨주시는 게 풀리지 않고 안전하게 뜨개 작품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옷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데, 또 저도 사실은 소품 같은 경우는 가끔 그냥 뜨기도 해야 하는데 부비되거나 이렇게 비비적 하다가 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하면 끊어내고, 매듭은 끊어내고 다시 길게 양쪽에 꼬리실이 남도록 이렇게 숨겨주실 수 있게 해서 안쪽 면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게 다시 뒤집어 주셔서, 자, 다 치우고, 요 새우뜨기 한 거 스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살짝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을 거기 때문에 가방 손잡이를 보통 모르고 이 중간에 이렇게 다셨다가 위치가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대충 설명해 드리면, 한 여기 안쪽에서 7무늬 중에 안으로는 한 번, 2칸 정도 들어와서 요 정도, 1칸 반, 2칸 정도 사이에서 위로 무늬도 한 2줄 정도 위에 요 정도 위치에다가 달면 약간 뒤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 정도 위치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손잡이가 딱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여기서 중간 기장이 아니고 한 3분의 1 지점 정도 되게, 양쪽에다 실을 껴서 돗바늘 껴서 좀 길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실을 항상 자를 때는 길게 남겨주셔서. 자,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이것도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사실, 자, 요렇게 만약에 위치를 잡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오게 될지, 일단 같은 라인에다가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위치가 대칭이 되도록, 무늬를 잘 보시고 대칭이 되도록 한 요런 느낌, 요렇게 틀어지지 않게 방향을 이렇게 잘 맞춰주시고, 닫으면 요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약간 뒤쪽에 달린 것 같지만 닫으면 요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돗바늘에 껴서 이렇게 힘이 없게 달려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새우뜨기를 좀 뽑아내요. 그러면 단단하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꽉 눌려질 정도로 단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 안쪽 면으로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자, 더 단단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이 끝부분, 새우뜨기 끝부분 코에다가 이렇게 한번 다시 통과하셔서 이 새우뜨기 한번 요 반대편 또 한번 찔러주셔서 이 밑으로 통과. 자,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단단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들었을 때 쏙 빠지지 않게 단단하게 달릴 수 있게, 뭐 물론 엄청 무거운 물건을 넣으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단단하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자, 숨겨주시듯이 해서 끊어내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만 일단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 면에서 이 실 2줄 돗바늘에 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좀 새우뜨기 끝부분까지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안으로 좀 뽑아낼게요. 힘을 줘서 당겨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 넓은 부분부터 딱 보이도록 윗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이 라인에서 이렇게 타고 바른 방향으로 올 수 있게 위치 틀어졌나 보고, 자, 안에서 돗바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싹 잡아당겨 주시면 조금 볼록할 수는 있는데 여기로 한번 납작하게 되도록 확 잡아다녀 주세요. 잡아다녀 주시고, 만약에 불안하다 싶으시면 여기 새우뜨기 끝부분 볼록한 위쪽 부분 여기 이렇게 잡아서 통과해 주셔서 이렇게 쏙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편 또 볼록한 부분 잡아서 밑으로 이렇게 확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단단하게 안 움직이게 이렇게 달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단단하다 싶은 느낌이 날 정도로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 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다 됐다 싶으시면 이제 좀 몇 번 밑으로, 다른 코 밑으로 해서 안쪽 면으로 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고, 자, 이제 가방 자체는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원통 돌기는 아니고 편뜨긴 하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돌게 되면은 약간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코 무늬 같은 거 잘 보시고, 여기 5무늬가 원래 살아있는 거고 여기 5무늬 살아있는 거고, 여기 보셔서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 이렇게 보시고 딱 표시를 해주셔서, 자, 도구 이렇게 작은 이런 드라이버 사이즈 집에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싸게 팔더라고요. 이런 거 저도 한 세트씩 구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십자 드라이버로 이 양쪽에 고리를 달아줄 거예요. 일단 먼저 양쪽 고리 옆면 보시면 제가 5무늬라고 원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가방을 이렇게 덮어서 쓰다 보면은 이게 고리가 너무 앞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가방을 맸을 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더 뒤쪽의 느낌, 그래서 한 2번째 정도 이 왼쪽에서 요 2무늬 정도 갔을 때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원래는 완전 중심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위치에다가 이 체스 오링이라고도 하고 솔트리지 오링이라고도 하거든요. 요거를 나사를 먼저 이렇게 안쪽 면에서 이렇게 끼워서 자리를 잡고 살짝 돌려줘요. 살짝 돌려서 고정을 하시고, 여기 안쪽에 이 십자 모양에다가 맞춰서 돌려서 조립을 할게요. 너무 꽉 잠그시면 이 오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한 요 정도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잠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달고 나사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자, 나사가 하나가 빠져 있어서 같이 이렇게 접어보고 위치를 똑같이 맞추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접어서 좀 비슷한 위치 찾아서 이 정도 위치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정도 위치 완전 똑같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 높이나 넓이 보시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해서 살짝 손으로 돌려주시고 안쪽에서 고리 방향이 가로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체인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달아줬어요. 근데 사실 이거 없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런 개고리를 연결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근데 뭐 아무래도 장식이 있으면 조금 걸기도 편하고 모양도 예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아서 중간 위치에다가 솔트리지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이 중간에 솔트리지가 있거든요. 이 솔트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7mm, 작은 가방 같은 경우는 7mm 솔트리지를 사용했어요. 똑같이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위치 뭐 센치 같은 걸로 재셔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 한 이 정도 위치에서 잠그고 싶다 하시면 이 위치를 표시하시고 솔트리지 들어갈 부분도 이렇게 살짝 찍으시면 이 위치를 찾으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뒤에서 나사를 먼저 넣고 살짝 앞부분은 돌려주셔서 이렇게 위치를 맞추고 뒤에서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잠궈주시면 돼요. 잠궈주시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구멍이 굉장히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잠그고 싶은 자리에다가 조금 이렇게 코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뚫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벌려서 넣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잠그시면 돼요. 자꾸 쓰다가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이 구멍이 넓어져서 따로 구멍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다 완성하신 거고요. 자, 체인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패키지를 에버메이드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신다면 아마 이 체인이 나갈 건데요. 이렇게 개고리 연결해 주시고 장식 있으시면 이런 참장식 귀엽더라고요 요새. 이렇게 해서 이런 체인에다가 저는 살짝 이렇게 걸어줬어요. 곰돌이. 그래서 자, 지금 전체 샷을 잡기가 어렵긴 한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열었을 때 이렇게 꽤 힘이 단단해요. 5호바늘로 뜨시면. 그래서 처음에 구멍만 조금 길을 내놓으시면은 이렇게 열고 닫으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그재그 백, 재그 동생 백 저희 메이킹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